1963년 10월 6일 대구 유세에서 박정희 후보는 고향에 돌아온 안도감 때문인지 상당히 고무된 기분으로 공격적인 연설을 한다. 나는 아무리 미국과 우리하고 관계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거지 국어라는 원조는 받을 수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경제를 재건할 수 있는 계획을 딱 세워놓고 미국 사람들에게 원조를 받을 때에는 우리에겐 이런 걸 원조해 주시오, 이런 걸 좀 해달라, 그리고 소비 물자만 주지 말고 건설 자재를 좀 달라, 먹고 당장 없어지는 것보다도 시멘트 한 포라도 더 달라, 철근을 하나 더 달라, 그래서 공장이라도 하나 더 지어달라. 그런 걸 우리가 사전에 계획을 딱 지어놓고 미국 사람들과 협조를 해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을 받자, 이겁니다. 미국 시민들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세금을 모아서 도와주는 게 이 원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규모 있게, 계획적으로 효과 있게 잘 써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야만 미국 사람들도 우리한테 도와준 보람이 있을 것이고 우리도 또 우방 국가로서 원조를 받아서 뒤에 무엇이 남아야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지. 주면 똑 한강물에 돌 집어 던지듯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전혀 모르는 이런 식 원조. 모래사장에 물 붓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면 없어지고 주면 없어지고. 과거에 우리 구 정치인들이 미국에서 수십억 불의 원조를 받아다가 어디다 썼습니까? 얻어올 적에는 그런 거지식으로 얻어와서 가져와서는 돌아올 때는 국민들에게 논아준다 그러고 돌아온 뒤에는 저거들끼리 쏙쏙 논아먹고 뭐가 남아있습니까? 그날 저녁 숙소인 대구 수성 관광호텔로 돌아온 박정희 후보와 일행은 저녁을 마친 뒤 각자 다음 진주 유세를 위한 준비로 바빴다. 박정희는 유세 요원 이만섭을 부르더니 여보 이만섭씨, 나 오늘 한솔 선생 처음 뵀는데 사회를 참 구수하게 잘하시대. 내일부터 그 어른 모시고 합시다 라고 했다. 10월 7일 진주 유세부터 박정희 후보는 검은색이 옅게 깔린 안경을 쓰고 연단에 오른다. 연단에서 인사를 한 박정희 후보가 막 연설을 시작하려는 순간 청중 속에 한 노인이 손나팔을 만들어 고함을 쳤다. 그 박 이장류 안경 좀 벗어보소. 관상 좀 봅시다. 박정희 후보는 그 노인을 향해 아 그래요, 네 벗지요 라며 안경을 벗었다. 얼굴엔 불쾌한 빛이 역력했다. 박 후보의 연설이 끝나자 고함쳐 안경을 벗게 만든 노인이 다시 한번 고함을 쳤다. 아, 그 관상보이 대통령 되겠다. 이 말에 박정희의 얼굴에는 짧은 미소가 돌았다고 한다. 이만섭은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참 민주주의가 좋기는 좋다고 혼잣말을 했다. 진주 유세에서 박정희 후보는 임진왜란 당시의 진주성 싸움과 6.25를 예로 들면서 예나 지금이나 나라를 지킨 것은 군인과 민중이요 나라를 망친 것은 벼슬아치와 구 정치인이었다고 비판했다. 박정희 후보는 또 그러한 위선적, 사대적 정치인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서구에는 맞지만 한국의 토양에는 맞지 않는 탱자 민주주의라고 야유도 한다. 여러분, 이 책상 위에 마침 이걸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마 탱자일 겁니다. 유자입니까? 아, 잘 몰랐습니다. 우리나라에 탱자라고 있죠. 어느 식물학자가 몇 년 전에 일본에서 밀감나무를 이식해다가 자기 집에 심어가지고 잘 가꿔서 키워놨는데 몇 년 지나고 난 뒤에 열매가 열렸다, 이겁니다. 노란 게 열렸는데 따보니까 이것은 밀감이 아니고 탱자가 열렸더라, 이겁니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선 그것이 아무리 좋은 민주주의라도 서구 제국에선 가장 알맞은 그런 제도였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우리나라에 갖다가 완전히 밀감을 만들기 위해선 여러 가지 여건을 잘 만들어줘서 어느 시기에 가서 접목을 시켜서 이것이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밀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갖다 여기다 꽂아 놓은 것은 민주주의가 되지 않고 탱자 민주주의가 된다, 이겁니다. 6.25 사변 때 공산군이 우리를 침략했을 때 이것을 나가서 총칼을 들고 목숨을 걸고 싸워서 나라를 지켰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당시에 우리 국군 장병이요, 자진해서 군에 입대한 우리 애국 시민, 학생, 학도병 또는 저 시골 농촌에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지게 목발을 두드리던 불우한 청년들이 전부 끌려 나와서 지게 목발 대신에 총칼을 들고 전방에서 공산당과 싸워서 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소위 구정치인, 과거에 정치를 했다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할 줄 아는 것은 우리뿐이고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지킨 것은 우리고 느그는 전부 가짜고
이질 민주주의고 위험한 민족주의고 심지어 나아가서는 빨갱이고 공산당이고 이렇게 떠들고 돌아다닙니다. 지금 동작동 국립묘지에 잠들어 있는 전몰 장병들은 아직 한 번도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킨 것은 우리뿐이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진짜로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해왔고 누가 거짓말, 껍데기 민주주의를 해왔느냐, 국민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1963년 박정희 대통령 후보의 연설을 녹음 테이프로 들어보면 그의 연설은 기교가 없고 투박하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생이던 기자는 10월 9일 부산 공설운동장에서 있었던 공화당 유세를 들으러 갔다. 박 의장의 연설은 한마디로 재미가 없었다. 선동과 우스갯소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박 후보는 그냥 차분하고 깐깐하게 연설하니 청중은 흥분하거나 웃을 일이 없었다. 박정희는 또 대중 앞에 나타나 연설하는 것이 뭔가 어색한 듯 몸에 맞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줍어하는 표정이었다. 36년이 지난 뒤 다시 듣는 박정희의 연설은 달랐다. 그의 연설에는 구체성과 실질이 있고 비전이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열정이 느껴졌다. 그가 연설에서 약속한 것이 대부분 실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금 그의 연설은 당시의 청중이 아니라 역사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토로한 웅변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박정희는 5대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군사문화의 효율성과 복종심 그리고 희생정신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함석헌, 이낙선, 지상론전에서도 잘 드러났지만 이 선거는 군사문화의 실천력과 민관문화의 명분론이 대결한 장이기도 했다. 10월 8일 마산 유세에서 박정희는 이렇게 말했다. 어제 어떤 소위 우리나라의 자칭 지도자라는 사람이 아마 이 고장에도 다녀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선거전이 벌어지기 전부터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군인은 군복을 벗어도 한 3년 동안은 때가 벗겨지지 않는다. 군대 갔다 온 놈은 전부 집에 앉아서 한 3년 동안 물을 끓여놓고 때를 벗겨라 이겁니다. 여기 지금 군대 갔다 온 제대 군인들이 많이 계시죠. 완전히 군복을 벗고 민정에 참여하더라도 이것은 옷만을 바꾼 군정이다. 그러니까 우리 야당 구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아야겠다. 이거 여러분들이 혹 정신을 못 차리면 감쪽같이 속아 넘어갈지도 몰라요. 군인이 군대에 가서 무슨 지독한 짓을 했기에 3년 동안 벗겨야 할 때가 묻어 있습니까? 저부터 수십 년 동안 군에서 복무를 했고 군에서 잔뼈가 굵었지만 군인이 군대 가서 배운 것은 또한 여러분들 자제가 군에 입대해서 2, 3년 동안 배우는 것은 그야말로 앞으로 국민으로서 건전한 정신적인 기초를 군대에서 닦아주는 것입니다. 자기 맡은 임무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자. 국가에 대해서 충성을 해라. 상사의 명령에 대해 복종을 해라. 동료, 단체를 위해서는 희생정신을 발휘해라. 모든 일에는 감투정신을 발휘해라. 이런 모든 것은 국민들이 모두 갖춰야 될 훌륭한 정신적인 덕목입니다. 그런데 모처럼 배운 것을 집에 와서 3년 동안 또 벗깁니까? 그리고 나서 구 정치인들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얼렁뚱땅하니 그저 남을 속이기나 하고 사기나 하고 협잡이나 하고 하는 그런 재주를 또 배우란 그 말입니까? 10월 9일 부산 유세에서 박정희 후보는 낭만에 빠질 여유도 없는 것이 조국의 현실이라고 했다. 어제 마산에서 유세를 마치고 부산으로 자동차를 타고 왔습니다. 연도의 풍경은 대단히 아름다웠습니다. 오곡백과가 대풍년을 이뤘습니다. 연도에는 코스모스가 한없이 피어서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대단히 부드러운 기분을 주었습니다. 한 곳을 지나오면서 보니까 땅에 납작하게 붙은 쪼매난 오막살이 주막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코스모스가 피었는데 그 코스모스 키가 오막살이 집보다 오히려 더 클 정도로 납작하게 붙은 주막집입니다. 거기 어떤 농부 같은 한두 분이 앉아서 막걸리를 일에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맑고 높은 가을 하늘, 오막살이 주막집, 코스모스, 두 사람의 농부, 막걸리. 이 광경이 아주 낭만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낭만이라고 듣고 버려둘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금년과 같이 이렇게 풍년이 들었더라도 우리나라는 식량 하나 자급자족을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다 이겁니다. 이 선거를 취재하러 한국에 온 재미동포 언론인 피터 현은 그때 뉴욕 헤럴드 트리뷴 특파원이었다. 그는 윤보선 후보를 먼저 인터뷰했다. 피터 현의 집안과 윤보선의 집안은 서로 잘 아는 사이였다. 피터 현은 장면 정부 시절 프랑스 주재 한국 대사관의 문정관으로 일하다
5.16 쿠데타가 터지자 장면 정부 임명자로 찍혀 면직됐다. 그는 박정희에 대한 악감정을 품고 왔다. 피터 현은 윤보선을 만나 인터뷰하면서 대단히 실망했다. 국가 운영에 대한 비전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국가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란 질문에 윤보선은 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모든 게 잘 될 것이다. 그런 것은 대통령이 당선된 뒤 생각해볼 문제이다는 식으로 대답해 기사화할 말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피터 현이 1963년 10월 6일자 뉴욕 헤럴드 트리뷴에 쓴 선거 관련 기사에도 윤보선의 말은 한마디만 소개돼 있다. 나는 군사정부에 가장 강력하게 대항한 사람이고 박정희 일파가 몰고 온 해악을 치유할 능력이 있으므로 출마했다. 피터 현은 박정희 후보가 대구에서 유세할 때 따라 내려가서 그와 인터뷰했다. 박이장의 집권에 의해 실직이란 피해를 입었던 피터 현은 국가 건설에 대하여 설명하는 박정희의 진지성과 열정에 감복하여 선입견이 바뀌었다. 그는 사정을 끊고서 윤보선보다는 박정희에게 유리한 기사를 쓰게 된다.